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이어진 이제 이론 수업 공부를 통해서 열심히 준비하셨나요? 자, 오늘은 여러분께서 그동안 공부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모의고사 혼자 이렇게 시간 재놓고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의고사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1, 2회 해서 총 100문제잖아요. 그래서 100문제를 다 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80% 이상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회, 2회 이렇게 선별하여 80문제 정도를 풀려고 하다 보니 오늘은 1회에 1번부터 35번 중에 주요 27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3번이 같은 유형이죠. 네, 시계 계산인데요. 그 중에서는 한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서 지금 얘를 우리가 손쉽게 계산을 하려면 이렇게 뒷부분이 5인 것들끼리 먼저 계산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네를 그럼 먼저 계산하는 게 낫겠죠. 그죠? 왜냐면 뒤에가 25, 25니까 아무래도 75랑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300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375랑 만나고 그 후에 850이랑 계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75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85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75가 25의 배수라는 걸 익히 알고 있죠. 제가 이제 순서는 바꿔놨는데 이렇게 해서 얘를 각각 분배를 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3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75, 그러니까 850을 25로 나누면 75까지만 들어가니까 3 이렇게 했다가 100 이렇게 나오니까 25는 4를 곱해야 100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1이 된다는 거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네요. 정답 2번입니다. 다음은 4번. 다음 4번부터 6번까지 유형 중에선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혼합 계산에서는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고 덧셈과 뺄셈은 나중에 하고 자, 3, 5, 15입니다. 그 다음에 2, 5, 10 그럼 115가 될 거고요. 얘는 여기에 11 하면은 3에서 33 되겠죠. 그럼 22가 나오니까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147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147인데 우리가 얘와 같은 결과 나오는 거 일일이 다 계산하는 거 정말 절대로 좋은 전략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끝에 자리가 이렇게 7로 끝나는 거 위주로만 보시면 됩니다. 정말 운 좋으면 한 번에 답을 찾을 수도 있어요. 자, 얘는 일단 5, 4, 20이라서 끝자리가 0일 거예요. 그리고 얘는 7, 7에 49니까 끝자리가 9겠죠. 거기서 2를 빼면 끝자리가 일단 7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생각해봐야 되는 거 맞고요. 얘는 6, 3, 18이어서 끝자리가 8이고 여기 끝자리가 2니까 더하면 0 될 거예요. 이런 건 후보 자체에도 오르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걸 나눗셈을 하면 끝자리가 1이 되겠죠. 그쵸? 1에서 4를 빼기 때문에 받아내림을 하면 끝자리가 7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얘는 2, 4, 9 여기가 8 이렇게 될 거라서 끝자리가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됩니다. 둘 중에 먼저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먼저 더 손쉬운 거. 얘가 훨씬 손쉽겠죠. 한 번만 계산하면 되니까. 혹은 이게 더 100이기 때문에 그게 그거긴 합니다. 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얘 뭘 할까요? 그러면은 149 이거니까 147 얘도 뭐 나름 괜찮게 손쉽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7번부터 9번까지 괄호에 알맞은 기호 넣는 유형 중에서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100분의 25죠. 거기에 5분의 1,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어떤 게 들어가도 여기는 먼저 진행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눗셈은 뒤에 곱셈, 나눗셈, 뺄셈이 뭐가 와도 먼저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먼저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연산 들어갈지 모르고 얘는 이쪽으로 이항시키는 게 낫겠죠. 자, 이게 0.14가 될 거예요. 그러면 3.14에다가 0.15를 더한 상태가 돼서 3.29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약분이 될 거니까 0.05의 값이 될 거예요. 거기에 3.24를 어떻게 해줘야 얘가 되겠나요?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괄호 안에 플러스 기호 1번이 들어가줘야 되겠네요. 정답 1번입니다. 네, 다음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분수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매 그 학교 급별로 수포자가 발생을 하는데 초등학교 급에서는 분수가 등장을 할 때 수포자가 발생하고요. 그쵸? 중학교 때는 중학교 이제 2학년 때 연립방정식이 등장을 하면서 수포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분수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포기하지 마시라고. 자, 60으로 통분을 하면 되겠죠? 60으로 통분을 해주면요. 여기는 12를 곱해야 돼요. 여기는 15를 곱해야 되고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36이 될 거고요. 여기는 15가 될 거예요. 거기에 얘를 어떻게 해야 60분의 11이 되겠느냐. 얘하고 자리 바꾸면 되겠죠? 그쵸? 60분의 36 플러스 15 빼기 60분의 11은 네모. 요렇게요. 그러면 60분의 지금 여기서 얘가 빼면은 4 될 거라서 40 되겠네요. 그쵸? 15 빼기 11이면 4. 그러면 얘랑 더해주면 40. 그러면 3분의 2로 약분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이제는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 쭉 풀게요. 여기는 빠짐없이 풀어드리려고 해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빠짐없이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13번부터 볼게요. 자, 8월 19일이 월요일이면 30일은 무슨 요일인가? 우리가 요일은 7일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일주일 7일로 나눠줍니다. 그럼 7, 4, 28. 그럼 2일이죠. 그럼 8월 19일부터 30일 후면 똑같은 월요일이 4번 반복이 되고 이틀이 더 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4번, 하나, 둘, 셋, 4번 반복되고 이틀이 더 지나야 30일 후가 되는 거니까 요 날이 무슨 요일인지를 묻는 건데 그럼 월, 화, 수요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 볼게요.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시속 20의 속력으로 내리막길을 달린 후 저는 이런 문제를 풀 때 항상 그림을 그려요. 왜냐? 안 그리면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20km의 속력으로 내리막길을 달린 후 다시 18의 속력으로 평탄한 길을 달려서 여기가 체육관이에요. 체육관을 가는데 총 32분이 걸렸다. 돌아올 때도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15로 달리다가 평탄한 길을 달렸는데 다시 그때는 이제 오르막길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는 1시간 24분이 걸렸다. 이때 집에서 체육관까지의 거리는. 그러니까 지금 길은 두 종류가 있죠. 내리막, 갈 때는 내리막, 올 때는 오르막이 되는 요 길, 한 종류와 평탄한 길,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각각의 거리를 지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B, 요렇게 둬야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갈 때 올 때 속력이 다 달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갈 때 속력을 먼저 집에서 체육관까지 갈 때와 그 다음에 체육관에서 다시 집으로 올 때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집에서 체육관까지 갈 때는 20의 속력으로 내리막길을 달린 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속시에서 여기에 속력 그리고 여기에 A, 이 거리 A라고 했으니까 A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의 시간은 20분의 A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개념 잡았으니까 동그라미 지우고 식 쓸게요. 20분의 A 플러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속력 18이었고 거리 B였으니까 이렇게. 그때 시간, 걸린 시간은 시속인데 분이라고 나왔으니까 단위에 맞게 60분의 32시간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항상 단위는 맞춰주셔야 돼요. 시속이면 시간으로, 분속이면 분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시속인데 분이면 시간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60분의 32시간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체육관에서 집으로 올 때는 이 평탄한 길을 15로 달렸다가 이렇게 먼저 달렸다가 다시 오르막을 4로 갔어요. 그랬더니 1시간 24분이니까 1시간 60분의 24 요렇게 두 개의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통분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얘들은 60으로 통분이 되는데 얘는 60으로 통분이 안 돼서 180으로 통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9, 9 곱해야 되고 여기는 10, 10, 여기는 3,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9A 플러스 10B 이거는
180분의 2, 3은 6, 그리고 3, 3은 9 요렇게 식 만들어질 거고요. 얘들은 60으로 통분해 볼게요. 그럼 4, 4, 여기는 15, 1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15A 플러스 4B는 여기는 60분의 60 플러스 24니까 8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첫 번째 식에서는 9A 플러스 10B는 96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15A 플러스 4B는 84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잘 해줘야 되겠죠? 뭘로 통분할까요? 얘한테 2를 곱하고 얘한테 5를 곱해서 여기를 20으로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얘는 얘가 더 숫자가 커지겠네요. 그러면 여기를 먼저 할게요. 그럼 5, 25, 1로 오니까 75A 플러스 20B는 8, 5, 40, 4, 5, 20, 8, 5, 40, 42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8A 플러스 20B는 6, 22, 9, 28 이렇게 돼서 192. 그래서 둘을 빼주면요. 여기가 60이니까 57A 그리고 여기가 얼마죠? 8 그 다음에 3, 1, 2, 2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A가 4여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A가 4고요. A가 4면은 9, 4, 36이니까 10B가 60이 돼요. 그럼 B는 6이에요. 그래서 이 내리막길이었던 얘가 4고요. 여기가 6이에요. 그럼 집에서부터 체육관까지의 거리는 모두 합쳐 10이 돼야 되겠죠. 그죠? 정답 3번입니다. 네, 15번이요. 누리와 다빈이는 여의도 공원에서 운동하는데 누리는 뛰고 다빈이는 걷고 같은 방향으로 갈 때,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죠. 그쵸? 같은 방향으로 돌면 빨리 가는 애가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애가 이 정도를 갔다면 빨리 가는 애가 이렇게 가서 얘를 따라잡아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빠른 친구가 지금까지 달린 빠른 친구의 거리와 느린 친구의 거리의 차이가 한 바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될 때는 다른 방향으로 돌아요. 그때는 두 친구가 그냥 각각 빠른 친구든 느린 친구든 빠른 친구의 거리와 느린 친구의 거리 이것의 합이 둘레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항상 거속시 개념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번엔 우리가 거리의 차이와 합이 둘레가 된다. 이런 변수로 우리가 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 거리식을 세우려면 속력이랑 시간을 곱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리가 뛰는 속력 A, 다빈이가 뛰는 속력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누리가 다빈이보다 빨라야 되니까 A는 B보다 커야 된다. 뭐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누리는 속력 A로 이게 10분 걸렸고 요게 5분 걸렸어요. 그럼 두 친구 다 10분 동안 걸었다는 거고 두 친구 다 5분 동안 걸었다는 거죠. 그럼 누리가 10분 동안 달린 거리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다빈이가 10분 동안 달린 거리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친구의 거리의 차가 한 바퀴 2km네요. 그쵸? 근데 지금 분 단위고 여기도 미터로 나왔는데 저긴 킬로미터로 나왔으니까 2000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른 방향으로 각각은 5분 만에 만날 수 있어요. 누리도 5분 걸었고 다빈이도 5분 걸었어요. 그때는 두 친구의 합이 한 번에 둘레 2000이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식 세워질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A-B는 20일 거고요. 그쵸? 맞죠? 20? 아닌가? 200. 그 다음에 얘는 A 플러스 B가 4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두 식을 더하면 되겠죠. 두 식을 더해주면 2A는 600 될 겁니다. 그래서 A는 300이 될 거고요.
300m per minute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16번입니다. 철수는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25살 난다. 그럼 아버지를 A, 철수를 B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조금 붉게. 자, 그러면 A-B가 25 이렇게 되는 거죠. A-B가 25. 3년 후에는 아버지도 나이를 드시고요. 철수도 나이를 먹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고요. 자, 그러면 3년 후에는 아버지가 철수의 나이의 2배가 된대요. 아, 진짜 나이 문제를 풀면 어릴 땐 잘 몰랐는데 가면 갈수록 별로 기분이 좋지 않네요. 왜냐면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은 몇 년 후에 우리의 2배가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불쾌하게. 자, 철수의 나이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2를 빼야 되겠죠? 그쵸? A가 소거 되게끔 2를 빼면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2입니다. 그래서 B는 22. 철수의 나이가 22살이네요. 참 좋을 나이네요. 그쵸? 자, 정답 2번입니다. 17번 문제 볼게요. 민수가 아이들에게 노트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남는 노트 없이 나눠주려고 하는데 7명씩 나눠주면 13명이 못 받고 마지막으로 특히 받은 애는 2권밖에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받은 친구는 제대로 받지 못한 친구는 14명인 거죠, 사실. 13명은 아예 못 받았고 마지막 친구도 7권을 다 받은 게 아니고 2권밖에 받지 못한 거니까 여기에서 제대로 받지 못한 친구는 14명이라는 걸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6권씩 줬더니 10명이 이번에는 못 받았어요. 뭐 어떻게 준비한 거야 도대체? 마지막으로 노트를 받은 친구는 2권밖에 받지 못했다. 그럼 여기서는 또 제대로 받지 못한 친구가 몇 명인가요? 11명인 거죠. 10명은 아예 못 받았고 마지막 친구는 6권을 받은 게 아니라 2권밖에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몇 권을 나눠줘야 노트가 남지 않으면서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겠는가?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인 거예요? 노트의 개수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건데 우리가 식을 세우기가 좀 편안하려면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이 14명, 11명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됐을 때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몇 명인가? 학생 수를 X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식을 세워줘야 되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 X명 중에 14명이 아예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14명이 아예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건 14명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7권씩 제대로 받았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마지막 한 친구가 7권을 받지 못했으나 2권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면 준비된 공책 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14명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7권씩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 친구가 2권 받았고 이게 공책 수를 의미하는 식이 됩니다. 그럼 공책 수를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해 볼까요? 다르게 방식을 바꿨더니 이번에는 전체 X명 중에 11명이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럼 11명을 뺀 나머지 인원은 6권을 제대로 받았다는 거죠. 마지막 한 명은 또 6권을 받지 못했지만 2권을 받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도 공책 수를 역시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하나 이렇게 표현하나 어쨌든 주어진 공책 수는 동일한 상황인 거니까 얘와 얘 사이에 등호를 연결해주면 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걸 풀어서 우리는 학생수 x를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7x 마이너스 74, 28, 98이겠네요. 그쵸? 177이니까. 그리고 여긴 6x 마이너스 66 플러스 2입니다. 자, 그러면 다 정리해주면 x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96이고요. 여긴 마이너스 64예요. 그러면 32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지금 학생 수는 32명이 되는 거고 공책 수가 여기서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 공책 수를 여기 혹은 여기에 넣어서 여기에 넣는 게 훨씬 손쉽겠죠. 여기에 넣어주면 21이 돼요. 그쵸?
그럼 21이고요.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 공책 수는 26, 166, 26, 12, 128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공평하게 나누어 주려면 128을 32로 나눠보면 되는 거죠. 그쵸? 128을 32로 나눠주면 2, 4, 8, 3, 4, 12 딱 떨어져요.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4권 나눠지면 됐을걸. 왜 6권, 7권 이렇게 나눠줬을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 18번입니다. 전교생이 1000명이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00명 많은 학교면 당연히 여기에서 이거 굳이 어렵게 말 표현하려고 했는데 600, 4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1000명인데 남자가 여자보다 200명 많으려면 600, 400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안경 낀 학생 수를 조사했더니 안경을 낀 학생은 끼지 않은 학생보다 300명이 적었대요. 그리고 안경 낀 남학생 수는 안경 낀 여학생 수의 1.5배. 이렇게 남자, 여자를 분리해놓고 또 안경 낀 사람, 안 낀 사람 이렇게 분리해놓은 건 반드시 표를 그려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표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자, 일단 남자, 여자 이렇게 하고요. 안경을 낀 학생, 안경을 안 낀 학생 이렇게 하고 여기는 전체적인 합계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그럼 한 칸 더 해야 되나? 합계 보려고? 합계. 일단 남자 전체 600명이어야 되고 여자 400명이어야 되죠. 그쵸? 그리고 안경 낀 남학생 수는 여학생 수의 1.5배래요. 그러면 안경 낀 여학생 수 여기를 x라고 두면 여기가 1.5x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안경을 낀 학생은 끼지 않은 학생보다 300명이 적어야 돼요. 여기가 그러면 400-x로 표현이 될 거고요. 여기는 600-1.5x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들의 여기의 합계는 2.5x가 될 거고요. 여기서의 합계는 1000-2.5x겠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1000 이렇게 두 개를 합쳐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식으로 이제 해결이 나는 거죠. 안경 낀 학생은 즉 2.5x는 안경 끼지 않은 1000-2.5x 이거보다 이쪽 친구들이 300명이 적었어요. 여기서 300을 빼야 얘네들과 같아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2.5x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2.5x 플러스 700 이렇게 될 거고요. 얘 일로 이항하면 5x 되겠죠? 5x는 70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x는 5일은 5, 5, 4, 20, 140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안경 낀 여학생 여기 x 묻는 거니까 그냥 x값 대답하면 되겠네요. 정답 2번입니다. 자, 영미가 혼자 하면 4일. 그러면 영미 친구 4일에 걸쳐 2일을 다 끝내니까 4일에 하루에는 4분의 1을 하는 거죠. 그쵸? 항상 이렇게 뭐 며칠 걸린다라고 하면 1일에 얼마, 몇 시간 걸린다면 1시간에 얼마, 몇 분 걸린다면 1분에 얼마 이렇게 단위 시간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민수가 전체 6일에 걸쳐서 일을 하니까 1일에는 6분의 1만큼의 일을 하는 거죠. 자, 영미가 먼저 4분의 1씩 2일을 일했어요. 그리고 남은 양을 민수가 혼자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6분의 1씩 며칠 동안 해야 다 끝나냐. 이렇게 하면 이제 x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게 2분의 1 플러스 6분의 1 x니까요. 얘 6분의 3이겠죠? 그럼 6분의 1 x는 1 마이너스 6분의 3, 6분의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x는 3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 2번이겠죠? 자, 다음 20번입니다. 100리터 물통에 물을 채우기 위해 큰 호스를 연결했더니 30분 만에 물통이 가득 찼다. 자, 얘는 이 문제랑 조금 다른 게 얘는 뭐 4일에 거쳐서 하나의 일을 다 끝내는 거니까 4일에 거쳐서 하나의 일을 다 끝내면 한 개를 뭐 예를 들어 다 끝내면
1일에는 4분의 1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랑 조금 다른 게 얘는 30분 동안 큰 호스를 연결해서 100리터를 채운 거니까 이렇게 그 끝내야 하는 양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 표현이 안 돼 있어서 그냥 일 하나, 그래서 여기를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얘는 100리터를 채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100을 꼭 이렇게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큰 호스는 30분 동안 100리터를 채우는 거니까 1분 동안에는 30분의 100, 즉 3분의 10리터를 채운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거 30분의 100이어서 약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물통에 물을 좀 더 빨리 받기 위해서 큰 호스와 1시간에 50리터의 물이 나오는 작은 호스로 동시에 물을 채운대요. 그러면 작은 호스는 1시간, 즉 60분 동안 얼마의 물이 나와요? 50리터의 물이 나와요. 그럼 이 작은 호스는 1분에는 60분의 50, 즉 6분의 50이니까 5리터를 채우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이 사용하면 물이 가득 찰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3분의 10씩 큰 호스는 물이 나오고 6분의 5씩 작은 호스는 물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몇 분 동안 해야 100리터짜리 물통을 다 채울 수 있는가? 100리터의 물통에 물을 채우기 위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식이 세워지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얘들 6으로 통분이 되겠죠? 6으로 통분되면요. 2 곱한 거니까 6분의 25 x 이거는 100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x는 100 곱하기 이것의 역수 25분의 6 곱해야 되겠죠? 그럼 약분해서 4 그러면 24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답 3번입니다. 네, 다음 21번 문제입니다. 10%의 소금물에 10%의 소금물 100g 이거 알고 계시죠? 꼭 개념 수업을 듣고 모의고사 수업을 듣기를 바랍니다. 꼭. 자, 그러면 10%의 소금물 100g이면 3칸 중 2칸 채우면 나머지 한 칸 내가 직접 채우면 여기 10. 여기에서 소금만 더 넣었어요. 소금 Xg 추가. 그러면 여기가 10 플러스 X가 되는 거 맞는데 여기도 100 플러스 X가 돼야 되겠죠. 왜냐? 소금을 더 넣으면 당연히 소금물의 양도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됐더니 25%가 됐다. 더 넣은 소금의 양은 얼마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들 사이에 그 동그라미 공식이 다 성립을 해야 되겠죠. 얘는 얘분의 얘 곱하기 100 혹은 얘는 얘 곱하기 얘 나누기 100 이런 식으로. 그러면 100분의 얘 곱하기 얘 이게 10 플러스 x가 성립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약분해서 4가 될 거고요. 4 양변에 곱할게요. 100 플러스 4x는 죄송합니다. 그냥 x. 100 플러스 x는 40 플러스 4x요. 그럼 이쪽으로 이항하고 이항하면 3x는 60이니까 x는 20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더 넣은 소금의 양은 20g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네, 다음은 22번. 역시 같은 농도 문제예요. 농도가 9%인 묽은 염산 100g. 그러면 두 개의 관계를 이용해서 여기를 내가 직접 채우면 9가 되겠죠. 이것을 묽은 염산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물만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만 더 물을 추가해야 되는 거죠. 물 Xg 추가. 여기는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가 100 플러스 X가 될 건데 그때의 농도가 6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도 그 관계성이 다 성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100분의 6, 100 플러스 X는 9. 그러면 6, 100 플러스 X는 900 이렇게 되겠죠. 100 양변에 곱해서. 그래서 600 플러스 6X는 900 이렇게 될 거니까요. 6X는 300 되겠죠? 그래서 X는 50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3번 되겠네요. 다음 23번입니다. 현재 통장에 동생은 10,000원이 있고요. 형은 100원이 100원 아니에요. 100원 아니에요. 빵원.
빵원이 있어요. 형은 한 달에 2,000원씩 저금하고 동생은 1,500원씩 저금한다고 할 때. 자, 형, 동생 이렇게 됐는데 동생은 10,000원을 모아놓은 상태예요. 형은 0원. 형은 한 달에 2,000원씩 저금을 해요. 그러면은 달달이 2,000원씩 부니까 X개월 후에는 요만큼 불어 있겠죠. 동생은 1,500원씩 불어요. 달달이. 그래서 X개월 후에 1,500원, 1,500X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몇 X개월이 지나야 형이 동생보다 많아지느냐. 요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등호는 빼야 되겠네요. 그쵸? 많아야 되니까 진짜. 자, 그래서 이런 부등식이 세워지는데 얘 이쪽으로 이항하면은 500X 이렇게 될 거고요. 아유, 여기는 10,000원이고요. 그럼 X는 동그라미 2개 없애고 나면 5, 20이니까 2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0개월이 지나야 많아지니까 정답은 1번, 21개월이 되겠죠? 네, 다음은 4번입니다. 24번입니다. 말실수를 계속하네요. 자, 경기도 Y시에는 세계 4대 테마파크로 꼽히는 이 랜드가 있다. 누구나 추측이 가능한 그곳. 그쵸? 이 랜드는 회원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비회원은 자유용권 한 장에 20,000원. 회원은 한 장을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비가 50,000원. 그럼 이 회원가입비 50,000원을 뽕 뽑기 위해서는 최소 몇 번 이용해야 회원 가입한 것이 안 아깝고 이득이 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내가 비회원 신분으로 계속 X번 이용을 한다면 비회원 신분으로는 한 번 갈 때마다 20,000원씩 계속 돈을 내야 돼요. 비회원이 X번 이용하면 2만 X1을 내야 되겠죠. 그쵸? 회원이 되려면 일단 50,000원을 선불로 선가입비로 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 장을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20,000원에 20%면 얼마죠? 4,000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깎아준 금액 16,000원이겠네요. 그거를 비회원이 X번을 가면 일단 50,000원을 가입비로 내야 되고 그 다음은 X번 동안 16,000원을 계속 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회원 가입한 게 안 아까우려면 이게 이익이려면 이 돈이 요 돈보다 비싸져야 되겠죠. 적어도 본전은 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같아져야 되겠죠. 즉 비회원으로 X번 낸 돈이 회원으로 낸 보다 더 많아진다면 차라리 회원 가입하는 게 나은 거고 만약에 비회원으로 낸 돈이 그러니까 회원비로 낸 돈이 안 아까우려면 비회원으로 낸 돈이랑 적어도 같아는 줘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자, 그래서 얘 이쪽으로 이항하고 식 계산하면 4,000x는 5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다 이렇게 약분을 하고 x는 4 1은 4 1은 4 되고 10이니까 4, 2, 8 그 다음에 4, 5, 20 이렇게 되겠죠. 12.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횟수는 딱딱 자연수로 끊어져야 되니까 13번 이상 가야 회원 가입한 게 이제 안 아까운 게 되는 거죠. 정답 3번입니다. 네, 다음은 25번 볼게요. 10명으로 구성된 팀이 2대의 차에 나눠 타고 야유회를 가려고 한다. 차량은 각각 5인승과 7인승이고요.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2명. 10명의 팀원이 차에 나눠 타는 경우는 총 몇 가지인가? 일단 그럼 운전하는 친구들이 한 명씩은 가야 돼요. 그쵸? 그 친구들이 2명이 운전을 할 수 있는데 각각 나는 7인승 자신 있어. 난 7인승 갈 거야. 나는 7인승은 좀 무서워. 5인승 갈래. 이런 식으로 2명의 친구가 각각 5인승, 7인승을 선택하는 방법 자체가 일단 2가지가 있죠. 일단 2가지는 운전수들의 몫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일단 한 명 한 명은 꼭 가야 되고 누군가는 운전을 해야 되니까 꼭 가야 되고 남은 인원은 4명이 이제 남은 자리예요. 여기는 6명이 일단 남았죠. 그쵸? 남은 자리. 이게 남은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남은 인원수를 보세요. 2명이 일단 각각 운전할 사람 2명이 갔기 때문에 지금 총 남은 자리는 이렇게 10개인데 남은 인원은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그러면 이 8명이 각각 자리에 분배될 수 있는 방법이 여기가 4명까지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4명, 4명 이렇게 들어가거나 두 번째 3명, 5명 이렇게 들어가거나 세 번째 2명, 6명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남은 인원 8명인데 여기 자리가 4명까지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 4, 4, 그 다음 3, 5, 그 다음 2, 6 이렇게까지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여기에 탈 4명을 선택만 하면 돼요. 8명 중에 4명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쵸? 8명 중에 4명을 선택하고 여기서는 8명 중에 여기 앉을 3명만 선택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여기에 올 2명만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6명은 자동으로 여기로 가는 거고 여기서도 3명만 뽑으면 남은 5명은 자동으로 여기로 가는 거고 그쵸? 그리고 여기서도 4명 뽑으면 여기 탈 4명 뽑으면 4명은 다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혹은 여기에 그냥 이렇게 남은 인원들 다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하는 게 사실 더 정석이긴 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엄밀히 말하면 4명, 4명 같은 집단이니까 이 4명 집단과 이 4명 집단이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집단이 구별이 안 돼서 200분의 1 하고 여기까지가 분할, 여기까지가 분배. 두 구별이 안 되는 그 2개 집단을 다시 분배를 해야 되니까 다시 이펙토리얼. 이렇게 이제 하는 걸 고등학교 때 얼핏 들어보신 기억이 나실 건데 복잡하시면 원래 저렇게까지 하는 게 정석인데 네, 이렇게까지만 하셔도 지금 같은 상황에선 생각하기에 충분히 무방하죠. 그냥 여기에 탈 4명만 고른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네들 어차피 다 1이니까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8, 7, 6, 5, 4, 3, 2, 1. 그럼 얘 이렇게 약분되고요. 얘 이렇게 돼서 여기는 일단 70이 되겠죠. 70. 그 다음 얘는 8, 7, 6, 3, 2, 1이니까 56이고요. 여기는 8, 7, 2, 1이니까 28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다 더해준 게 남은 인원 분배하는 방법이에요. 제일 처음에 운전수 분배하는 방법 2가지 있었던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결국 운전수 분배하는 방법 2가지에 남은 인원 8명 분배하는 방법이 70가지거나 56가지거나 아니면은 28가지거나 셋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분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다 합의 법칙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여기가 얼마죠? 126에다가 28이니까 15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308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5번 되겠죠? 네, 다음은 26번입니다. 주머니 속에 흰 공 5개, 검은 공 4개. 2개를 꺼낼 때 모두 흰 공 또는 모두 검은 공. 자, 전체 9개입니다. 9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모두 흰 공을 뽑으려면 5개 중에 2개만 나와야 되는 거고요. 모두 검은 공이려면 4개 중에 2개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하니까 2개 확률을 더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9, 8, 2, 1. 여기는 5, 4, 2, 1. 4, 3, 2,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어우, 이렇게 해서 36 될 거고요. 여기는 10, 여기는 6이죠. 그래서 36분의 16이어서요. 약분을 하면 8 그리고 18, 또 되네. 2, 4, 9. 그러면 9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다음 27번 볼게요. 빨간색 수건 3장, 노란색 4장, 파란색 3장이 들어있는데 2번에 걸쳐 한 장을 뽑는 시행을 하려고 한다. 처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을 뽑을 확률. 한 번 꺼낸 수건은 다시 넣지 않는다. 비보건 주출. 자, 그러면 처음에 총 몇 장이죠? 총 10장 중에서 빨간색을 뽑으려면 10장 중에 3장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럼 한 장 뽑혀 나갔으니까 남은 건 9장인데 9장 중에서 두 번째는 누구요? 파란색이 나와야 돼요. 파란색은 그러면 여기에서 빨간색이 뽑혀 나간 걸로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파란색은 가만히 있겠죠. 뽑혀 나가지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되니까요. 10분의 1이겠네요. 정답 2번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28번부터 38번까지 수열 추리 문제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수열 추리는 일단 수열들을 보고 가장 일반적인 접근을 하는 게 우선인데 딱 봤을 때 규칙이 보이는 거면 당연히 너무 땡큐죠. 그런 거는 뭐 딱 봤을 때 건너뛰기 수열이든 아니면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개차 수열이든 딱 봤을 때 보이면 일단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는데 딱 봤을 때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앞뒤의 차이를 보는 게 일반적이죠. 앞뒤의 차이를 봤는데 규칙을 못 찾겠으면 그 다음은 앞뒤의 곱을 본다든지 혹은 건너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어떤 곱셈을 하고 뭘 더해서 어떤 연산을 해서 다 함께 나오는 걸 확인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는 앞뒤의 차이를 볼 거기 때문에 차이를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20, 여기는 80이 됐어요. 그리고 숫자가 굉장히 커지네요. 자, 근데 이 차이들 중에 어떤 규칙이 있는 것 같으세요? 앞과 뒤 사이에 4가 곱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여기에서 4를 곱하면 20, 여기에서 4를 곱하면 80. 그럼 여기에서 4를 곱한 게 그 다음에 등장을 한다면 320. 여기에서 4를 곱한 게 그 다음에 등장을 한다면 1000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커졌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4를 곱하면 누군가요? 1280. 자, 그럼 여기에 와야 될 게 여기에다 320을 더한 428일 거고 428에다 1280을 더하면 맞나요? 428에다 1280을 더하면 네, 1708 되는 거 맞네요. 그래서 이 자리에 428이 와야 되는 게 맞는 규칙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2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과 뒤의 차이를 보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 0, 여기 4, 여기 16인가요? 그리고 여기는 72예요. 그쵸? 차이가. 그러면 0, 4, 16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쵸? 뭔가 2의 배수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4의 배수 4, 1은 4, 4, 8에 32 이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4 곱하기 1, 4 곱하기 4, 그 다음에 4 곱하기 4, 1은 4 이렇게. 근데 얘들 사이에 딱히 뭐 규칙이 없죠. 그래서 뭔가 규칙이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명쾌하지는 않다. 다른 걸로 볼까? 다른 걸로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럼 여기에 곱셈이 됐다고 해볼까?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쵸? 일반적인 접근으로 해서 안 되면 정말 많은 시도를 해서 그러니까 수추리 문제는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6, 5, 30, 9, 5, 45 그래서 482 빈칸에 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접근을 했을 때 안 되면 할 수 있는 또 다른 발상을 해봐야 하는 거죠. 정답 1번입니다. 다음은 문자예요. B가 2라고 해석될 수 있고요. 얘는 3. 그쵸? 그리고 E는요. 5고요. I는 9고요. 그 다음에 Q는 17입니다. 그리고 알파벳은 26개까지 있기 때문에 다시 A로 돌아가면 A가 1뿐만 아니라 27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을 명심해 두시면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들은 여기 1 차이 나고요. 2 차이 나고요. 4 차이 나고요. 여기 8 차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차들 사이가 2씩 곱해지고 있죠. 개차들이. 그러니까는 개차가 등비수열을 이루는 개차수열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여기에 2를 곱한 16이 등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33에 해당되는 그런 알파벳이 와야 되는데요. 33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알파벳이 총 26개 있다고 했으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앞에서부터 7번째에 있는 친구일 겁니다. 그러면 A, B, C, D, E, F, G 갑자기 뜬금없는 노래. 자, 그래서 우리 G가 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정답 5번입니다.
다음은 31번이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보면은 여기에서 일단 20 커졌고요. 여기서는 15가 커졌어요. 그쵸? 여기서는 35가 커졌고요. 여기서는 얼마가 커졌나요? 50? 50이 커졌어요. 이렇게 생뚱맞을 수가. 그쵸? 근데 이거는 생뚱맞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얘네 둘이 더하면 얘가 되는 거 확인되시나요? 그쵸? 그리고 또 얘네 둘이 더하면 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개차들 사이에 피보나치 수열을 이루는 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쵸? 생뚱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하고 얘 합이 이게 되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5가 와야 되는 게 맞죠. 정말 마이너스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도 생뚱맞긴 한데 규칙이 적용이 되니까. 네, 그러면 여기는 20이 와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32번 볼게요. 지금 얘들은 10의 배수들이 눈에 너무 잘 보이죠? 그죠? 그래서 얘들은 바로 앞뒤를 연결하는 것보다는 건너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쵸? 그리고 얘들도 음수인 애들끼리도 규칙이 곱하기 5씩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는 곱하기 10씩 있으니까 여기에 손쉽게 1000이 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정답 4번입니다. 자, 다음은 33번입니다. 지금 여기서 똑같은 숫자가 반복이 돼요. 그쵸? 그리고 여기가 2, 여기는 1, 여기는 9, 여기는 0, 여기는 8. 생뚱맞다고 느껴져서 아까와 같이 그럼 뭐 피보나치 수열이라도 되나 하고 봤더니 그런 것도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는 규칙을 모르겠다. 바로바로 연결해서는 규칙을 모르겠다. 한번 건너를 볼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3이 커졌고요. 여기는 6이 커졌고요. 여긴 9가 커졌어요. 아까보다 훨씬 규칙이 있어 보이네요. 자, 여기는 일단 여기가 얼마가 커졌죠? 8이 커졌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를 봤더니 16의 차이가 나요. 그러면 남은 것도 8일 가능성이 크겠구나. 그럼 여기에 11이 와야지 맞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다음은 분수꼴이에요. 분수꼴. 분수꼴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규칙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앞에서부터 정상적인 연산으로 어떤 분수값을 더한 게 다음 거, 어떤 분수값을 또 더한 게 다음 거, 똑같은 분수값을 더한 게 다음 거, 아니면 그 분수값들 사이에도 뭐 개차수열처럼 1, 2, 3의 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전혀 그런 분수값과는 관계없이 분자 따로, 분모 따로 이렇게 커질 수도 있는 거고 분수야말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규칙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여기 분자가 너무 아주 예쁜 모습으로 규칙적으로 커지고 있어서 손쉽게 이 자리에 11이 와야 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었고요. 자, 분모는 여기가 5 커졌고요. 여긴 7이 커졌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는 뭐 9가 커질까? 그럼 여기는 11이 커졌다는 소린가? 하고 봤더니 9, 11이면 전체적으로는 20 커져야 되는데 20 커지는 게 맞죠. 그러면은 요 순서대로 커지는 게 맞구나. 그럼 이 자리에 24분의 11이 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35번입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진짜. 자, 일단은 앞에서부터는 정상적인 홀수들이 나와요. 그쵸? 근데 여기서 갑자기 굉장히 생뚱맞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앞항과 뒷항의 관계를 파악하느냐, 아니면 이게 첫 번째 항, 요게 두 번째 항, 요게 세 번째 항, 요게 네 번째 항,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이잖아요. 그러니까 항 번호와 숫자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키느냐, 이거인 것 같아요. 자, 131에서 373을 떠올릴 수 있는 발상은 덧셈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곱셈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덧셈으로 가기에는 여기가 지금 200 넘게 커져야 되잖아요.
앞에서는 꼴랑 20 커졌는데 여기서 갑자기 200 넘게 커진다? 그런 발상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쵸? 덧셈으로는. 그러니까 곱셈을 접근해서 생각한다면 131에 대략적으로 3을 곱하면 얘와 비슷해지겠죠. 그럼 이게 393이 돼요. 그럼 거기서 20을 빼면 373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3 곱하기 20? 3 곱한 다음에 20을 뺀다? 그럼 여기도 뭐 그런 게 되나? 근데 일단 얘들 사이에는 20 커지는 게 너무 확실한데 여기에 혹시 3-20을 하면 그런 게 여기 올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게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항번호와 숫자 사이의 관련을 시키는 거죠. 즉 6과 131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과 373을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특히 그렇게 된다면 1과 1을 연결시켜야 되고 2와 3, 3과 5, 4와 7을 연결시켜야 되니까 너무 명백하게 얘네들 때문에 이런 식은 무조건 필요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야 1을 넣어야 1, 2를 넣어야 3, 3을 넣어야 5, 4를 넣어야 7. 이게 너무 명백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어떤 연산이 더 있길래 갑자기 5를 넣으면 숫자가 뭐 물론 이게 유지가 될 수도 있지만 숫자가 달라지고 6을 넣으면 7을 넣으면 갑자기 숫자가 이렇게 커질까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 상식적으로 요 식이 필요하다면 6이 들어갔을 때 2, 6, 10이니까 11이 일단 필요하겠죠. 그럼 11과 누가 만나야 131을 만드나요? 120이 만나야 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7이 이 식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7을 넣어주면 2, 7에 14. 그럼 13이 일단은 등장을 할 거고 13과 누구요? 360이 만나야 얘가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도대체 어떤 식에 의해서 튀어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요 식 자체도, 요 숫자 자체도 6, 7과 관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20을 소인수분해 해봅시다. 정말 솔직히 이 문제는 저도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좀... 네. 그럼 여기에서 얘를 소인수분해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6과 관련 지어서 얘네들을 표현해보자면 5, 6, 4 이렇게 되겠죠. 4 곱하기 5 곱하기 6으로 표현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6과 관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쵸?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럼 360을 또 소인수분해를 해볼게요. 그럼 2, 180, 그 다음에 2, 90, 2, 45, 3, 15, 3, 5입니다. 그러면 5, 6, 그 다음에 4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4, 5, 6이면 여기에 5, 6, 7이 와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나와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일단 연결은 시키긴 시켜봐야죠. 5가 일단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6 있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7이 나오는 게 아예 불가능하니까 3, 4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4, 5, 6이 아니라 이 6을 쪼개서 2, 3, 4, 5로 가자 하면은 2, 3, 4, 5,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2, 3, 4, 5 그 다음은 이거보다 1 커졌으니까 번호가 1 커진 것만큼 여기도 1 커져서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식을 연결할 수 있나요? 2n-1이라는 식이 얘네들에 의해 표현이 되고 그리고 뒤에는 3, 4, 5, 6이 나오려면 7에서는 얼마가 빠진 거예요? 4가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n-4, n-3, n-2, n-1 이런 식이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도 맞아 떨어지고 여기에 1, 2, 3, 4가 들어가는 동안은 계속 0이 될 거기 때문에 얘들에 대한 것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 5가 들어간 수가 필요한 거니까 5를 넣어주면 2, 5, 10 빼기 1이니까 9 플러스
여기에 5 들어가면 1, 2, 3, 4가 되겠죠? 1, 2, 3, 4. 그러면 9 플러스 6, 4, 24 이렇게 되니까 33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나와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35번까지 27문제를 선별해서 봤고요. 다음 시간에 36번부터 문제 또 선별해서 27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